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02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네. 부장판사가 근무 시간에 주식 투자를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삼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도덕성에 있어서는 한층 더 강화된 그런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여러 곳곳의 비판의 목소리, 그러나 청와대 강행 방침, 오늘 김갑수, 이봉규, 이혁재 씨와 함께 이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이미선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어떻게 임명 강행되는 거에 대해서 형님이 진짜 양심을 걸고 한마디 해주세요. 양심을 걸고 김갑수 양심을 걸고. 일단은 그 35억 주식 아니야, 거래 일단은 자체도 그렇고 아무 문제는 없는데 아무 문제 없대잖아 봐. 다른 문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제기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얘기. 전혀 다른. 근데 먼저 제기한 얘기를 먼저 하면 이미선 후보자에 관련해서 청문회가 빵 터지니까 다들 놀란 거예요. 하다못해 민주당 의원들도 깜짝 놀라고 금태섭 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이 펄펄 뛰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찬성이 27%고 반대가 50몇 퍼센트. 55. 압도적으로 다 반대. 누가 봐도 나도 기가 막혔지. 근데 지금 한 일주일 반 정도 지났는데 찬성 반대 거의 비등비등해졌어요. 그런 여론조사 어디 아예 나왔어요? 그냥 네이버에서 이미선 찬성 이미선 조사 이걸 보세요. 그리고 어떤 조사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예. 지금 반반 됐어? 반반인데 어떤 조사는 찬성이 더 높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는 진짜 오늘 이봉규 씨가 좋아하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싶어. 드루킹이 또 활동하고 있나? 민주주의를 말하고 싶어. 드루킹이 아니라 쌍드루킹이 나왔나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아는데 어떤 진실이 있는데 정략적 필요로 막 항변할 새 없이 쏟아부으면 일단 그게 사실인가 보다 하고 정신이 뻥 해갖고 5,500건을 15년 동안 거래를 했어? 35억이야? 몰빵을 했어? 뭐 지금까지 제기된 거의 얘기들. 몰빵이죠, 이건. 그리고 뭐 남편이 했고 뭐 온갖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뻥 해갖고 뭐 이런 후보자가 다 있나? 검증은 어떻게 했단 말인가? 더구나 노동법, 인권 여기에 헌신해왔던 이 후보자라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재산관계가 이렇게 불투명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매우 이상할 때는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걸 느껴요. 그 사람이 매우 이상한 얘기를 하면 이건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이제. 근데 이미선 후보자의 특히나 이제 재산 관련해서 그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해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검증과 믿음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금감위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했어요. 설마 금감위는 어떻게 검찰이 자유한국당. 하여튼 어떻게 35억이나 가져? 이건 인간도 아니야. 이런 얘기는 설마 안 하겠지. 그런 얘기 한 사람 없어요. 350억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거는 그래.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지. 그건 배제. 그러면 형님도 자꾸 보수를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법이냐? 그렇죠. 그건 이때 불법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때 불법은 자본시장 내부 일반이 거래를 했느냐? 그렇죠. 내부자 거래를 했느냐? 준내부자 거래가 될 수 있다. 혹시 작전주에 관여했는가? 뭐 이런 등등이죠. 이 두 가지는 작전주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범죄 중에서도 완전히 아마 인생이 끝장나는 범죄 정도일 거예요. 뭐 웬만큼 처벌받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끝장나는 수준의 범죄예요. 자, 그래서 이 판사 부부가 인생을 끝장낼 수준의 범죄 행각을 벌여온 사기단들이었는가? 범죄 집단이었는가? 나는 이 부부들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나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믿어. 다양한 종류의 상식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는데 그저 오로지 자기가 아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미선 부부가
얘기했던 방식을 믿겠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인데요? 일단 부인은 남편이 재산 관계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파는지도 전혀 몰랐다. 내가 그렇거든. 근데 형 나는 20몇 년 동안 했다는 얘기네. 그렇지. 차명거래자. 아니 그래서 뭘 써줬다는 전혀 거야. 몰랐다니까. 그게 그럼 아니고. 차명계좌야.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무조건 공격만 하잖아요. 공격이 아니라 형. 차명계좌가 그런 거야. 그게 전혀 본인은 모르는데 이쪽에서 다 하는 거. 형이 지금 말한 그 나는 내용이 차명계좌야. 해명을 들어볼게요. 음. 차명 그걸 거래에 차명 대해서 거래라 그래. 위임장? 그 위임장인가 그걸 그래서 차명거래라 그래. 차명계좌라 그래. 그게 불법이야? 만약에 범법적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래서 후보자고 나발이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분들은 직업적 활동조차도 못할 만큼 그럴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런 싶어지는 유형의 거. 사람들의 용서가 안 돼. 네. 그런데 나는 정리 좀 이분들이 해. 하는 해명을 믿어. 나는 이 이미선이와 오충진 이 부부를 주식 투기단으로 나는 명명하는데 아주 발칙해요. 수법이 발칙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드러났으면은 내 검증에 부실했다. 앞으로는 좀 공직윤리에 맞게 살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조금 그래도 용서가 되는데 토론하자. 맞짱 토론하자. 그게 본인이 후보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나오는 오충진 변호사가 자 이 부부의 재산의 절반을 어디다 투자했냐면 이태크 건설. 이테크 건설. 이태크 건설에 했는데 OCI 거기에 같은. 사장이 내 말 들어봐. 거기에 사장이 오충진 변호사하고 형사재판부에 같이 근무했어. 네. 그래서 굉장히 가깝다는. 근데 자기 재산을 절반을 한 회사에 투자하는데 그게 삼성전자면 이해가 가. 이름도 모르고 듣보잡한 듣보잡 회사에 절반을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내 절반이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아무 투자할 수 정보가 있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근데 같이 형사재판부에 저 지인이고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분명히 했다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그랬죠. 그런 게 드러났으면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어디 맞짱 토론하자고선 국민들 앞에 협박을 하고서는 헌법재판관을 하겠다는 이미선 후보자가 남편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걸 알았다면 게다가 자기 명의를 가지고 한 거를 6억 원 넘게 했다는 걸 알았다면 형이 말씀하신 대로 부장판사가 주식 거래하는 거에 위배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몰랐다면 자기 명의 아내 명의를 도용해서 대리로 거래를 한 게 또 걸리는 거야. 이거는 두개다 양쪽 다 걸리니까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번 건에서 또 제일 재밌는 이슈가 70이라는 숫자야. 대충. 왜냐면 자기 재산 갖고 있는 거에 뭐 실제로는 한 83%지만 대략 70%를 주식에 집중적으로 했어. 그거 못한다. 게다가 뭐. 그 집중된 35억 원 주식 투자한 거에 또 70%를 이테크 건설하고 그리고 상광글라스라는 데만 집중 투자를 했어. 그럼 두 기업은 어떠냐? 그 두 기업이 군장에너지라는 데 70%를 최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군장에너지라는 데가 비상장 주식인데 시가총액이 한 2조 원대. 여기가 이제 호재만 터져서 코스피 코스닥 창당 딱 되는 순간 5배 무조건 한 10배는 그냥 고하는 거야. 미니멈 5배. 이거를 맞구나. 아니 저는 주식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근데 이걸 제가 제 친구 중에 가장 주식 이걸로 유명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친구야 그랬더니 한마디로 얘기해 주더라고. 왜 이래? 아이 선수끼리 왜 이래? 야야 왜 이래 선수끼리. 선수끼리. 야 선수끼리. 에이. 그러면 스스로 하지 사퇴하던가 해야지.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부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해져 저도 있습니다. 몰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기업의 내부 거래자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친인척은 못하게 돼 못하게 있어요. 돼. 왜냐면 주가가 여기 이 회사가 예를 들어 수출 1,000억 예를 들어서 건설 시공 뭐 예를 들어 수주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계약하기 전날이다. 하기 전날이야. 그럼 주식을 사고 하면 팍 오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내부 거래자라고 합니다. 그 내부인들은 거래를 못하게 돼 있고요. 법적으로. 당연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내부 거래자가 있습니다. 시공 이거 1,000억 발표 이걸 우리가 기자들한테 먼저 팩스로 받잖아요. 그럼 뭐요? 기자는 그 순간에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요거 발표되기 10분 후 엠바고가 있어. 예를 들어 30분 후에 네. 그 30분의 시간이 남잖아요. 네. 그때 내가 주식을 살 수 그렇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경제부 기자들은 사실상 준내부 거래자로 주식 그렇지 안 되는 하게 거야. 되겠습니다. 판사, 검사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쪽 첨단 경제하는 그 검사들 있잖아요. 주식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분은 내가 이제 그래서 혹시
이분이 그 기업 관련 그 뭔가 재판, 재판이나 소송. 이런 걸 했더니 특허법원에 근무하셨어요. 특허법원은 아주 이 부분에 민감한 곳입니다. 더욱더. 알죠. 저 자꾸 잡지 알죠? 마세요. 저도 알아요. 알죠?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이게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재산의 83%가 주식입니다. 이거는 그것도 예를 들어 형님 말한 대로 삼성이나 현대차나 누가 그거는 또 봐도 말이 코스피 100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그냥 되지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미래에 그냥 할 수 있지만, 저도 보통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재테크를 할 때 334 네, 뭐 맞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뭐 채권, 선수끼리 다 있잖아. 뭐 적금 뭐 이렇게 있잖아. 나눠서 하고, 부동산도 뭐 예를 들어서 좀 할 수 있고, 그런데 몰빵. 이거는 조금 상식에 위배된다. 저는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네. 거고. 전 재산을 몰빵한 주식 자금이 어떻게 분산이 안 되고 중소형주에다가 이렇게 몰빵을 했고 이런 위험한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한 50억 정도 가까운 금액을 주식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총 5억을 손해를 봤어. 작전을 했던 내부자를 거래를 했건 준 내부자 거래했으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손해를 봤어요. ING니까 저는 그렇지. ING. 준 그다음에- 내부 거래자가 항상 이익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네. 손해를 손해볼 수도 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 나는 오충준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일종의 매니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령 경제 활동, 주식의 매니아. 예, 그런 게임처럼 형이 막 오디오의 매니아인 것처럼. 내가 이걸 들은 거야. 어떤 사람에게. 투자해야지 그럼. 하여튼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그뭐 부동산 투자 엄청 한 사람도 나름 부동산 매니아라고 아니 하면 그러니까 되네. 뭐 많이 비웃으세요. 네. 나도 비웃음 아니요. 당하니까 어떻게 평생 돈 모은 거를 오디오에 다 쏟아붓고 저러다 죽냐 하는데 나는 그래 괜찮아. 대신 형님은 뭐냐면 임명직은 안 맡으실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형이 그걸로 돈 버는 거 아니잖아. 형은 팔지 않고 형은 그런데 오디오를 즐기는 사람이지. 내가 오충진 씨, 오충진도 즐겼지. 이미선 후보자 그렇게 부부 유형의 사람들을 비교적 많이 알아요. 이미선 후보자가 남편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여자랑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충진이가 매우 영리하고 돈에 눈이 빨개진 사람이라면 저렇게 못해요. 그런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려운 볼 때는- 집에서 서울대 법대 나와서 나중에 판사 됐다가 변호사 되는 과정 동안에 수입은 이건 한 5억이 빨개진 사람만 되는데 할수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모르다가 어떻게 하다가 부동산은 부도덕하다고 본인이 느꼈대요. 불로소득이 생겨서. 근데 주식은 건강한 거라고 권장을 하니까 건강하죠. 주식에 들어간 상태에서 거의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5,500회나 되냐를 내가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갔어요. 뭐냐면 가령 1,000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를 넣으면 그게 단박에 매수나 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증권사에서 해준대요. 그런데 그게 여러 차례, 가령 한 번을 넣었는데 50차례를 해도 50번으로 걸린대요. 횟수가.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 5,500회라는 횟수로는 내가 거기다가 신탁을 한 돈이 거래되는 총 횟수를 거기서 다 횟수를 하나하나 치니까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나나 박종진이나 이혁재는 겸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린 공직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죠. 겸직을 할 수 있어. 겸임 교수도 할 수 있고,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이사를 할 수도 있고, 네. 자판장사를 할 수도 자유인입니다, 있고. 자유인.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이봉규도 마찬가지야. 네. 판사들은 공직 중에서도 남의 죄와 벌을 논하는 공직이야. 겸직을 하면 안 되는데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해요. 그게 그 사실이면 안 되죠. 그거는 맞고.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이 너. 밝혀져. 어허, 나 이 사람이 자, 이거 지금까지 팩트도 진짜. 아니 무슨 낫던데? 지금 그 이러면 안 얘기는 돼. 지금 그 시간을 얘기는 기사 보세요. 주광덕 의원의 일방적 주장인데 허허, 나 이거 지금 시간에. 여론이 절반으로 바뀐 과정 동안에 하나하나가 해명돼 왔어. 그러면 야. 주광덕 의원의 공격을 받는 쪽의 얘기도 들어봐야 돼. 그 기사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 얘기하고 있다고. 내가 와우 TV 앵커 3년 했어. 와우 TV 어딘지 그 얘기 알지? 알아. 여기서 증권. 말했어. 증권 안 방송. 샀다고. 그런데 그때 내가 그 각종 정보도 정보지만 내 친구가 상장을 바로 앞둔 놈이 있었어. 지금 상장해서 거부가 됐어. 내 회사 이름은 내가 안 밝혔어. 고등학교 때 나하고 가출한 친구야, 둘이. 질안 좋은 친구네요. 얼마나 친한 친구냐. 근데 지금 성공했어. 얼마나 친한 친구야. 네. 가출을 갔더니 네. 얘가 나한테 정보를 줘. 이거 아무한테나 사라고 빨리. 지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했대. 내가 언제 상장하는데 상장 우리가 이제 허락을 맡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장하는데
공개하도 내가 돈 없는 거 아니까 여유 자금 있으면 투자하는 게 어떠냐? 난 너한테만 알려준다 그러더라고. 한 장도 안 샀어 내가. 하나도. 그 친구를 못 믿었습니다. 아니지. 못하게 돼 있어.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안 한 거지. 이 사람아. 전문 TV의 진행자나 못하게 돼 관계자들은 있으니까 안 PD 한 거지. 다 구속됐어요. 내가 공직하려 증권 잠깐만. 진행자 야, PD들 그거 정보 아이씨. 미리 알고 주식 샀다가 그러니까 구속 다 됐다니까. 내가 하면 안 공직하려 된다니까. 잠깐만. 공직에 욕심이 있어서 안 산 게 아니라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산 거야. 그거 전 이거 궁금한 게 팩이야.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거 못하게 35억 정도 주식 투자를 남편이 하는데 6억 정도를 아내 이름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 5억인데 6억이 됐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그걸 모르겠어. 자, 내가 하나 알려줄까요? 그래. 다 하면 되는데. 내가 이런 걸 자, 취재 좀 했구나. 부부가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게 10년에 6억이야 세금 없이. 남편이 아내한테 그냥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 줄 수 있는 아이고 7억도 아니고 6억이에요. 6억. 세법상으로. 10년에. 그러니까 남편이 나오면서 뽑고 나오면서 이제 로펌에 가면서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기잖아. 그거를 나름 이름을 명의로 2개로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온 거야. 내가 볼 때 헌법재판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 근데 반드시 임명해야 되죠. 왜냐? 낙동강 방어선인 거야.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왜냐? 나중에 북핵 문제가 이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잘 안 됐을 때 정권이 목숨 교체가 걸고 사줘야 되거나 돼, 뭐 이민선을. 했을 때 과거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게 합법적이었는지를 했을 때 최종 방어선에서 헌법재판관들 9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 저지선을 확보해야 문제가 안 이건 되는 거거든. 낙동강 방어선이야. 그러니까 이게 장관으로 방어해야지. 장관 후보자 죽기 임명은 살기로. 공격 라인을 구축하는 거라면 낙동강 헌법재판관 방어선이니까. 후보들은 자, 방어 라인을 구축.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되는 거야. 낙동강까지 밀렸어. 여기서 사실 인천 상륙 그게 작전으로 뭡니까, 허리를 인천? 끊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제 논리가 어떠세요? 제 논리가.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이분들이 말하는 위법한 것이 없도록 정말 조심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믿고 청렴하게 그건 살았다는 검찰 것도 조사 믿는데 들어가서 조사에 나오겠죠. 직회를 봐야죠. 그런데 내가 하나 가장 아쉬운 건 다른 측면인데 청문회를 저도 지켜봤는데 이 후보자의 답변 능력이었었어요. 그건 좀 그러니까 실망하셨죠? 그거는 형 솔직히 그러니까 얘기해. 실망하셨죠, 진심을 솔직히. 얘기해요, 네. 진짜. 이게 그것도 아니면 형 직접 재판하는 건 아니지만 돈 얘기 빼고. 헌재가 직접 재판하는 건 헌법의 아니지만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예, 질문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세적인 의원들이 마구 던질 때 거기에 대해서 여유 있게 받아내고 자기를 잘 설명해내고 네? 또 인정할 걸 인정하고 이런 걸 보였어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해. 그러기에는 너무나 취약하구나. 네. 그리고 사리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왜 이렇게 약간 거기 그 장소에서 뭐 머리가 멍해졌을 수는 그럴 수 있는데 있죠. 근데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예.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면을 본 걸까라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을 했다 그러면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이고 그거는 이렇게 외형적 강점이 된 거죠. 외형적 조건인데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제가 미뤄 제가 추정컨대는 알기로는 그래서 네. 옛날 강금실 장관이 발탁될 때와 비슷한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선 후보자가 그동안 노동법과 인권 관련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자세히 몰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매우 전향적이고 헌신적이겠구나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판사는 판결로 말하니까. 근데 그 개인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전문가로서 뭘 대처하는 거는 매우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개인의 청렴함은 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청렴함은 검찰 조사와 그럼.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가 밝혀져야지. 밝혀진 이후에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청와대는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가치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그것도 못하신 제대로 것 같아서 못하더라고. 오물오물하고. 이거 그래도 어차피 임명됐는데 사실 뭐. 장관은 도덕성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조금은 떨어져도 능력을 더 중시하면 되는데 헌법재판관은 사실 도덕성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도덕성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를 내가 들신대로 이미선 후보자를 이해하려는 각도로 이제 보는 네, 건데 이해하려고 하는 언변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그 헌법재판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사실은 언변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법리의 해석 능력이에요. 지적 능력이에요. 근데 그분이 검증이 안 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과거 판결을 통해서 청문회에서 날카롭게 토론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분 뒷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점엔 매우 아쉽죠. 그러면 청와대가 임명 강행하는 거에는 형이 찬성하는 거죠?
내가 찬성 반대 입장보다 답을 모르겠다. 일단 모르겠다. 나라면 후보자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건 자, 이제 후보자. 그건 인정하는 이런 표현 좋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형은 무조건 X고. 아니, 나는 저 지방대 출신, 부산대 출신. 지금 PK 혈투예요. 내년 총선에서 PK 잡느냐 못하느냐야. 일부러 이 사람을 꽂아서 부산대를 강조해서 이 선거판을 이거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혁재가 지적한 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헌법재판관의 마지막 보루, 이 주사파 정부가 나중에 주사파?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나중에 현재 재판관 판결로 간다고. 근데 임기가 몇 년이야? 6년? 6년이야. 엄청나게. 그러면 6년 안에 그 판결 다 해야 되는데, 결국 이미선이가 얼마나 방어해 줄 거냐?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임명을 해준 사람한테. 근데 40대 일타쌍피야. 여성 돈 하나 까딱 안 하고 지방대라는 임명한다니까. 것을 임명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 자체를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 자체를 뛰어넘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개혁을 위해서는 삶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 하는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네. 그렇다 해서 그다지 재판관으로서 뛰어나지 않은데 그런 이력을 지녔다고 해서 자격을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선거 목적이 근데 되니까. 자기 재산의 한 90% 가까운 돈을 이렇게 한 곳에 몰두한 거 한두 씩 이건 솔직히 김의겸 대변인이 부동산의 전 재산 올리란 거랑 사실 거의 가름하는 그러니까 내용이라서 이게 좀 상식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상식에는 부합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김의겸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딱 알겠는데 김의겸 씨는 아마도 부인이 한 거를 진짜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인 입장에서는 인감 도장 찍으러 갔기 때문에 모를 수. 천년 만년이 가도 집 한 채 장만을 공동소유였기 때문에 장만할 인감 위인이 도장 못 찍어야 돼서 돼. 부인이 그냥 확 저질렀다 일이 생겼다고 보고.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청렴한 분은 맞아요. 근데 네. 그거를 뭐가 아니, 청렴한 분이 아니, 맞아. 김의겸 선배가 무슨 선배고지 아니, 무슨 김의겸을- 뭐가 맞아 뭐가 청렴해. 힘들게 살았고 청렴하게 기자로서 한결에 살았어요. 그럼 나중에 나온 게 그게 청렴한 아니 거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부인이 집도 지금까지 한 칸도 절도 없이 살았는데 우리 이런 게 있는데 여보 한번 노후를 위해서 합시다 해서 한 거는 맞는데 형이 말하는 대로 왜냐면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게 이게 김의겸이나 공동소유였기 때문에 찍어러 오늘 갔다 이 말이야. 같은 얘기를 내가 반복하네.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난 상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기준에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서 이미선 후보자나 오충진 변호사 그 부부의 해명성 말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네. 있다는 얘기야. 다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량이 보이냐 지금 그것만 보고 싶은 거죠. 네. 공직자의 윤리는 김갑수는 사인이기 때문에 윤리가 필요 없어. 전혀 윤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어쩔 거예요. 나참 미치겠네. 아니 형 윤리에 당연한 게 어긋나는 게 윤리가 아니라 어긋난 상식에 건데. 어긋나는 지금 거야. 형 국민의 눈높이는 당사자의 상식이야. 해명을 들어보면 위법하지 않아요. 아 형. 아니 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윤리가 어긋났어요? 짧게 자기 월급을 주식 투자했다가 윤리 대한민국의 어긋나요? 헌법재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인물로서 비겁하게 남편 뒤에 숨지 말고 본인 입으로 본인의 양심을 말해주면 돼요. 맞짱 토론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할까 싶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냐? 아니 후보자 남편이 그걸 공박하는 국회의원에서 맞짱 토론합시다 하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너무 이상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보라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MBC 방송에서 오충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갖고 전화를 해서 두 분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텐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충진 변호사 답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다음날 기사는 이상하게 오충진이가 맞짱 토론, 주광덕이하고 맞짱 토론하자고 했다로 기사가 났어. MBC가 문제인 거야. 이게 이렇게, 아니, 기자가 문제지. MBC는 할 수 있는 걸 한 거지. 그게 어디 기자예요? 근데? MBC. MBC에서 MBC가 문제지. 그러면 두 분이 이 문제를 놓고 대화할 요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충진이의 반응은 딱 하나였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 거야. 오케이. 그럼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아니야? 오해가 있었네. 그거를 근데 그렇게 비틀어서 네, 사람을 알겠습니다. 이상한 놈을 근데 만들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주식 거래 많이 하셔도 좋은데
이게 헌법재판관으로는 이게 상식에 좀 약간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세요. 예. 주식 투자 많이 그리고 하세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세요. 아니 형 주식 투자는 뭐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아니 하면 그러니까 주식은 헌법재판관 하지 말고. 그럼 지금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저기 하면 난 여기서 또 하나 좀 해주고 싶은 게 부동산 투자자는 불로소득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부동산 그렇게 관련 생각했다. 업자들이 저한테 굉장히 이제 전화 와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그렇죠. 가장 큰 요인이 가장 큰 됐다라는 요인이죠. 거를 네. 부동산의 건설과 부동산의 투자라는 거를 그렇게 불로소득이니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것도 약간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충진 변호사가 했던 말 기억나는 걸 그대로 옮길게요. 변호사 개업을 해서 수입이 많아진 다음에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 부동산은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늘어나니 내게는 부도덕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고민해본 끝에 선택한 게 부동산이었다. 주식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냥 개인 생각이야. 그런 개인 생각이에요. 예.